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떤 서류가 준비되고 그 서류 이후에 어떻게 절차 진행되는지 그 전반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 우리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요, 상세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 각각 다 우리 아버지 서류 발급해야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서류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다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인 서류입니다. 상속인 서류니까 이것은 상속인 각각이 다 발급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관계 증명서, 그것도 상세로 발급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랑 내가 가족관계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렇게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에 이렇게 의뢰를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저희한테 의뢰한다는 거를 입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혹은 인감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오시면 됩니다. 이때는 일반용으로 그냥 쓰시면 되고, 만약에 너무 난 불안하다 이런 경우는 일반용에 뭐 상속포기 하시는 분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시는 분은 한정승인, 이렇게 그냥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하시면요, 그 자신 아버지의 어머니의 우리 상속재산과 채무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냥 주소만 딱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자동차 등록 원부가 필요한데, 이때 등록 원부는 갑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을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발급해 오셔야 됩니다. 갑부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 상황에 대한 부분이고, 을부는 저당이나 잡혔거나 이런 채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을부까지 있는 서류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 있을 때는 뭐 그 계약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해지 환급금 혹은 예상 환급금 내역서, 그리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나와 있는 그 잔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채무와 관련해서는요, 부채증명원, 그리고 뭐 차용증, 독촉장, 뭐 소장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건 안 돼요. 뭐 너네 아빠가 나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 이런 말, 문자, 이런 것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 아버지 채무가 있대요, 우리 어머니 채무가 있대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국세 체납 사실 증명서, 지방세는 전국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미납, 내역서라는 것을 발급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요, 한정승인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공제되는 게 장례비입니다. 그래서 장례비 영수증은 반드시 준비하셔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때 그 목록에 써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장례비 영수증 꼭 발급해 오셔야 되고요. 이때 장례비 영수증에는 납골당, 화장한 뭐 이런 거 다 되니까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사실상 쉽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있습니다. 거기 주소지에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 뭐 상속포기 하겠다라는 서류 제출하시면 빨리 되시는데요. 어려운 거는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정확히 써야 하고 장례비까지 다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혼자 진행하시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조금 실수하셔서 뭐 경정하시고 그다음 뭐 문제 생기고 이러신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은 저희 같은 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잘못하다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 돈을 뺀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같은 거 막 받으라고 그래, 임대인이. 빨리 이거 집 빼가라고. 그럼 이거 보증금을 받아버려. 혹은 야 니네 아빠가 막 돈 빌렸으니까 빨리 갚아 이러면 아유 우리 저분은 친아부니까 내가 빨리 갚아야지 이러면 조금만 갚고 이러면 아무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실은 법인에 의뢰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상속포기는 그냥 상속인의 자격을 모두 다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하실 일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신 분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제도가 신문 공고입니다. 신문 공고라는 건요, 신문에 진짜 공고돼요. 내가 모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채권자들한테 알리는 거야. 나 한정승인했다. 물론 그 신문 공고를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청산 절차를 모두 끝내고 나서 어떤 다른 채권자가 훅 생겼다. 그럼 그 사람이 돈 내놔. 너 잘못 배당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신문 공고로 너한테 내가 한정승인을 했고 너가 만약에 채권자면 2개월 내에 나한테 신고하라고 난 분명 말했어. 네가 안 한 거니까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공고라는 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문 공고 절차까지 마치면 그때부터는 채권자 통지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빚을 졌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청산을 위한 거예요. 청산이란 건데 빚잔치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청산 절차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죠. 청산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청산을 하는 경우, 이렇게 나뉩니다. 실질적으로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재산이 없어. 채무만 많고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장래비로 다 공제돼서 없는 거와 동일한 경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청산 절차를 안 하는 거와 동일하게 뭐 그냥 채권자 통지하고 배당할 게 없어요 라고 통지하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재산이 남아있어서 이걸 어떻게든 나눠줘야 돼. 빚잔치 해줘야 돼. 어떻게든 줘야 돼.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뉘죠. 임의배당과 상속재산 파산으로 나뉩니다.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주체가 돼서 나눠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런데 상속의 파산은 뭐냐면 내가 나누긴 너무 많아. 막 부동산도 있고 막 주식도 있고 막 공장도 있고 난리야. 근데 우리 아빠 빚도 너무 많아. 나 이거 다 못 처리하겠어. 이럴 때는 우리 법원에서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안내 드렸고요. 이렇게 전체 전반적 내용 숙지하시고 아 나는 이런 거를 의뢰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 나는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포기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안 끝납니다.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등기에 나올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안 나와요. 그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올까요? 나 상속포기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뢰인분들 오시면 뭐라고 해요? 맞박에 상속포기했다 이렇게 안 써 있다는 거예요. 즉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거나 우리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 때 그때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오늘은 상속포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유는 상속포기가 끝나고 나서의 절차와 한정승인이 끝나고 나서의 절차가 조금 다른데 이제 상속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고 사실 다른 절차를 하지 않아도 사실 별다른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럴 때 나 상속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나 건드리지 마. 나 이제 포기했어. 나한테 소송 걸지 마. 이렇게 말해놓으면 좋잖아요. 우리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 하나씩 보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쭉 나오잖아요. 뭐만 나와요? 채권만 나와요? 아니야. 우리 채무도 나와요. 부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사채는 나오지 않겠죠. 금융기관 같은 경우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랑 그리고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빌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뭐 개인 우리 채권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 몇 월 며칠자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고 이래서 난 상속포기를 했다. 나는 이런 걸 했음을 알린다라는 내용 증명 정도는 보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걸 보내놓으면 개인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단순 승인했다 막 이러면서 조금 뭐 이렇게 다툼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해요. 금융기관은 아 했구나 하고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하시길 바라고 또 두 번째로 상속 포기만 하면 끝은 아니에요. 포기만 하면 끝난 줄 알고 아무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작가님이 한테 1억을 준 적도 없는데 1억을 줬다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내 심심해가지고 1억 했는데 소장이 딱 왔어.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는 개소리지 그냥 뭐야 이런단 말이야. 그냥 뭐니 개소리야 이러고 납두면 어떻게 되냐면 민사소송은 피고가 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라는 게 나와요. 갚아야 돼.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강제집행 뭐 하겠어요? 통장 압류, 뭐 월급 통장 같은 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상속 포기를 하고도 내가 상속인이 아님을 말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란 말이에요. 변론을 해야 돼.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똑같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난다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그래서 이 상속인의 재산에 당연히 망인의 재산, 피상속인의 재산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그냥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요 심판문만 딱 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고 모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 포기는 내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의 빚을 갚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 그 이유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 요거를 꼭 아셨으면 합니다. 상속 포기하신 만큼 빚을 많이 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또 다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드실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자신의 권리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정 승인하신 분들이에요. 나 이거 부동산 받아봤자 어차피 빚 갚는데 다 쓰는데 저보고 취득세까지 내라고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포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요. 상속 포기하면 다 끝나죠? 세금도 안 내도 되죠?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금 부분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뭐 세금인 국세인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상속 포기를 했다는 것은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니까 부동산도 취득하지 않았죠. 취득세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인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민법 1019조 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증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 1000조, 1001조, 1003조, 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000조, 1001조, 1003조 이런 거는 이제 상속 순위를 말하는 거고 같은 법 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구자 포함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10년 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그리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증여재산 받은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 세금이 나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되는 것이 그럼 나 지금 10년 동안 받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보험금은 민법에서는 뭐예요? 그냥 단독재산이에요. 우리 상속인의 재산이라서 상속 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해도 채권자들이 이 생명보험금에 야, 돈 갚아. 아빠 돈 갚아. 엄마 돈 갚아.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금에서는 생명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간주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가 부과되는 사안이 벌어졌다. 이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또다시 상속세 부과가 되고 이에 따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정 승인하신 분들이에요. 나 이거 부동산 받아봤자 어차피 빚 갚는데 다 쓰는데 저보고 취득세까지 내라고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정 승인은 뭐죠? 상속인의 자격은 승인했고요. 난 상속인이야. 그치만 빚은 내 재산 말고 상속 재산에서만 변제할 거야 라는 것이 한정 승인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취득세는 당연히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정승인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빚잔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을 하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된다 한들 매각한 돈으로 빚을 갚으니까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취득한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다 보니까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가액으로 팔렸을 때 그 양도에 따른 차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빚을 갚든 말든 이런 건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했을 때 금액이 남았다, 이득이 남았다, 이득 남았어? 그럼 세금 부과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득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억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임의배당이나 이제 상속재산 파산 절차, 이 두 가지 절차를 좀 이용을 더 하시는 건데요. 이때 임의배당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세금이 절세되는 경우도 있고, 상속재산 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세금이 절세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뭐 저당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채권자 누가 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살펴봐야만 이게 임의배당이 좋은지 또 상속재산 파산이 좋은지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떤 게 더 절세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요 영상에서 너무 길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정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정승인 상속폭이 정말 기초 지식이거든요. 이 영상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빚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할 때 제일 처음 봤으면 하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 많이 참조하시고 많은 부분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용어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상속포기, 그냥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도 받지 않고 채무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상속 포기했는데 우리 아버지 유품 제가 처리해도 돼요? 상속인이 아니세요. 이제부터 자녀는 맞지만 상속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유품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의 재산인 것은 있거든요. 뭐 생명보험금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상속 재산과 관련된 행위는 모두 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정 승인은 또 무엇이냐? 이름에 딱 나와 있어요. 한정한대요. 승인하고. 무슨 얘기냐? 승인. 상속인의 자격은 승인할 건데 나는 빚을 한정해서 변제할 거야. 어디에 한정해서 변제해? 상속 재산에 한정해서 변제할 거야. 라는 것이 한정 승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정 승인을 할 때 빚이 한 10억 돼요. 근데 재산은 0원이에요. 없어. 그러면 갚을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지금 빚이 얼만데요. 여기에 되게 초점을 맞추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한정 승인을 하시는 분은 상속 재산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청산 절차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저 다 상속 포기하면 돼요?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속 포기만 하지는 않고 선순위 상속인들 중에 다 상속 포기를 해도 딱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선순위 상속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상속인은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에는 1순위 직계 비속, 내가 비속어 쓸 수 있는 사람. 야, 너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손자, 자녀. 이런 사람들이 직계 비속이라고 그래요. 그게 1순위, 2순위는 직계 존속, 존댓말 쓰는 사람.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경우를 존속이라고 해요.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반계 혈족이 뭐냐? 피가 섞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는 내 혈족이잖아. 피가 섞였잖아. 이모부는 아니야. 고모는 피 섞였죠? 이 고모부는 피 안 섞였잖아. 아니야. 사위, 며느리? 아니에요. 피가 섞여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 상속 제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분이 딱 하나 있죠. 누구죠? 배우자. 배우자는 특이하게 그래서 1순위와 2순위의 동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을 넘어가고 2순위가 또 다 상속 포기하면 3순위 넘어가고 3순위까지는 그나마 할만해.
최악의 사순이야. 사순이 어떻게 찾을 거야? 상속포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들에서 막아지고 혹은 2순위 상속 막아지라는 거거든요. 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자녀가 3명이면 뭐 2명은 상속포기하고 1명은 한정승인하고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또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것도 많이 해요. 상속인 중에 1명이 한정승인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상속인은 각각 각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정승인을 하지 않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단순 승인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승인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우리 아버지가 빚을 10억을 졌다? 그럼 10억 다 내가 갚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거. 한정승인 상속포기 3개월 만에 하라고 하는데 저 지금 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지 2개월이 넘었는데 1개월 남은 상황에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전화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기간이 3개월 내에 하시라는 것이지 3개월 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신청을 하면요. 보통은 한 2개월 내에 결정이 나고는 있어요. 수리됐다는 거를 결정을 내긴 하는데 안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재산 목록이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상속재산 중에 뭐 비상장 주식이 있거나 이럴 때 이 상장 주식의 가치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좀 막 법원이랑 저희랑 왔다 갔다 어떤 서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1년도 제가 걸린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2개월 정도 있으면 결정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없는데도 한정승인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한정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럼 다 상속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채무 있는 줄 알았는데 채무가 지금 없게 되면 한정승인 취소하면 돼요? 상속 포기 취소하면 돼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가 향후에 나올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도 하시는 게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나서 채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끝이 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정승인 상속포기 무엇이고 한정승인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오해하는 질문들이 많으셔서 그거에 딱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라고 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파산? 내 재산 파산하는 거, 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내 신용도 문제? 전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뭐죠?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도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있는 일이지 그것은 우리 상속인의 개인적인 신용도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정승인 상속포기 거의 전문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는 질문, 청산 절차 대체 그게 뭐냐? 라고 하셔서 청산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 내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사실 상속인의 자격, 상속재산에 한정해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모두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고 나서 어떠한 청산 절차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신 경우에만 이 청산 절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정승인은 늘 말씀드리지만 승인했다. 뭘 승인해? 내가 상속인의 자격은 승인했어. 그런데 한정하겠대. 뭐를 한정하냐면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나는 상속 채무를 변제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상속 채무가 막 10억이 있어요. 그런데 상속 재산은 0원이에요. 그럴 때는 사실은 청산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할 것이 없는 경우와 청산할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 저희가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청산 절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나 상속 재산이 전혀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금융재산 한 200만 원, 300만 원 남았다. 아니면 500만 원, 6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아주 근소하게 적게만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장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비는 대법원 입장이 어떠냐면 상속 비용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공제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상속 재산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게 장례비로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비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7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사이 정도를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비보다 우리 상속 재산이 적다면 지금 남아있는 게 500만 원이다. 장례비 700만 원 썼다 하면 이게 먼저 공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산하려고 하는 재산은 0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영원이기 때문에 채무가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관계없이 변제할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통지는 해야 됩니다. 채권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혹은 있다 하더라도 장려회비로 먼저 공제해서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변제할 것이 없어 라는 정도의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청산 절차를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청산 절차를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 하는 절차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임의배당과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주체가 돼서 배당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남아있는 재산은 한 1억이 있어요. 그게 상속재산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A라는 뭐 금융회사에는 뭐 3억 원에, 뭐 B라는 대부업체엔 뭐 5억 원, 그리고 뭐 C라는 채권자한테 뭐 2억 원 이렇게 빚이 있다. 이러면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그것이 임의배당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고 대부분은 이제 국세나 이런 게 밀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세나 아니면은 임금채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채권이나 국세 같은 이제 채권은 체납한 거는 우선 변제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 10억이 있건 20억의 빚이 있든 어쨌든 제일 먼저 국세나 우리가 줘야 되는 임금 요게 제일 먼저 선순위로 공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당을 할 때는 선순위 채권과 후순위 채권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배당표를 작성하고 나 이렇게 배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임의배당인 것입니다. 임의배당에서 그럼 장점은 뭐냐면 사실 내가 스스로가 상속인이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재량이 있습니다. 채권자들과 어떤 협의도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빨리 끝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의배당이 조금 편리한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의배당은 현금으로 모두가 환가되어야만 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금 환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시는 것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입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라고 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파산? 내 재산 파산하는 거 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내 신용도 문제? 전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뭐죠?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있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도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있는 일이지 그것은 우리 상속인의 개인적인 신용도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법원에 파산 관제인이 주체가 돼서 뭐 이건 어떻게 나눠라, 저건 어떻게 나눠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이거든요. 근데 파산 절차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배당할 수 있다는 거에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중간중간에 파산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붕 떠버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약간의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부동산 있으면 다 파산해야 돼요? 자동차 있는데 저 파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부동산이나 이제 자동차가 있는 경우라도 근저당권자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걸 스스로 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해서 환가를 시켜줄 수도 있고 만약에 체납된 게 국세가 있다라고 하면 또 공매라는 절차가 있어서 또 현금으로 환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형식적 경매, 상속인 자체가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환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재산 파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금 환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로 임의배당으로 갈 건지 상속재산 파산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청산 절차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제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청산 절차를 하는 곳인지 안 하는 곳이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앞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파산 절차나 임의배당 절차를 이제 청산 절차를 하려고 하면 각 법인마다 그리고 각 변호사마다 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제 한정승인부터 파산까지 한 번에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뢰한 곳이 파산을 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상속인이 있다거나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연락이라도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이면 좋은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정승인 상속 포기와 관련된 거긴 한데요. 정말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 상담을 할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상속 포기를 할까? 한정승인을 할까? 정말 좀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피상속인이 재산보다는 채무가 훨씬 많다. 이럴 때는 선순위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후순위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선순위 상속인에서 청산 절차까지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경우이고 내가 엄마 아빠가 일찍 이혼을 해서 나는 엄마랑만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를 잘 몰라. 근데 갑자기 아빠가 사망하셨대. 안심상속 원스톱이라는 걸 아니까 그걸 좀 해봤더니 채무도 좀 나오지도 않고 재산도 좀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채무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재산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럼 이때 나랑 우리 아버지랑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상속 포기를 해야 될지 한정승인할 때 너무 고민스럽단 말이야. 왜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하는데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거의 생면부지와 같은 경우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때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재산이 10억이 더 생길 것 같아도 나는 어차피 우리 아빠랑 연락하던 사이 아니고 하니까 혹시나 있을 채무로 고통받고 싶지 않아. 이럴 때는 그냥 상속 포기하시라고 하고요. 그래도 혹여라도 재산이 있을 때 나는 가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청산 절차가 어렵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그냥 한정승인을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제가 결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나의 마음이거든요. 아유, 나는 뭐 재산이 뭐 몇백억 있어도 나는 어차피 안 보고 산 사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래도 나는 아버지 상속인은 맞는데 유일한 자녀인데 그래도 혹시나 뭐가 있으면 나는 상속인의 권리 누리고 싶어 한다면 한정승인 이렇게 두 개 딱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미혼인 형제가 사망을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미리 돌아가셨고 한다면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겠죠. 막 요즘은 많이 교류를 하고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뭐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채무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도 고민을 한다고. 한정승인 할까? 상속 포기 할까? 나 잘 모르는데 이거 한정승인 해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는 청산 절차를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이 재산의 정도를 봤는데 막 법인도 있고 뭐 비상장 주식도 있고 뭐 서로 막 동업도 하고 이런 경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내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을 위해서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내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좀 더 깔끔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청산 절차를 할 만한 경우다 라고 하면은 재산이랑 채무가 좀 비등비등은 하지만 혹은 채무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또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더라도 청산 절차에서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깔끔히 진행할 수 있다면 사실은 한정승인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정승인 할까 상속 포기할까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상속인이랑 나는 알고 있는 사이이기는 해요. 그런데 상속인들 간에 서로가 좀 교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상속 포기를 했을 때 내 자녀들까지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한정승인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게 또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 연락이 잘 안 되는 상속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상속 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연락이라도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이면 좋은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에는 사실상 정말 케바케라고 할 수 있지만 재산이 복잡한데 채무가 훨씬 많다. 이렇다면 좀 앞선 경우랑 좀 또 비슷하게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한정승인이랑 상속 포기를 고민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내가 상속인들 간에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어느 정도 교류가 없어서 재산 정도를 알 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선순위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은 한정승인하고 다른 사람은 상속 포기하라 라는 일반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자신의 사정을 고려해서 상속 포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일 고민하시는 게 이러다가 저 혹시 모르는 친척들이 저한테 뭐라 하면 어떡하죠? 근데 저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너무너무 저도 힘들어요. 이러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속 포기를 하셔도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선순위 상속인들 중에서 정리를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하거나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막 너무 걱정돼서 무조건 상속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속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정승인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청산 절차를 하실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배당을 해야 될까? 하지 않아도 될까? 이걸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이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은 잘 아시다시피 상속인의 자격은 승인했지만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빚을 변제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속재산이 0원이라면 빚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변제할 것은 당연히 없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재산이 0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할 때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장래비가 재산보다 많다면 장래비가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2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변제하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래비용이라는 것이 왜 이걸 공제한다고 하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요게 왜 말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998조의 2에서 상속 비용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 재산 중에 지급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는 것은요, 상속 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장래 비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피상속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의 비추어 합리적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 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장래 비용을 상속 비용으로 봐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발생하는 비용이 좀 더 있잖아요. 이럴 때 이게 상속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많이 문의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나오잖아요. 이 취득세가 상속 비용이 되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문의하시고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하나의 상속 부동산을 채권자들이 대위 등기, 상속인을 대신해서 등기를 해서 발생하는 등기 비용이 있다. 그럼 이거를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면 상속 비용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때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앞으로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그 상속인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을 상환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취득세에 대해서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 상환 채무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 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법원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상속 재산 중에 지급하면 되니까 부동산을 경매해서 있는 돈으로 먼저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에 취득세 걱정 때문에 한정승인을 안 하시고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당신이 지금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한테 넘어가게 되니까 이
임차인들이나 뭐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제가 그럼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과 같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다른 상속 채권자가 우리 상속인을 대신해서 등기를 해준다면 그 취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다고 막 너무 걱정돼서 무조건 상속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속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정승인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단독재산의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받으셔도 되고요.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수령행위를 하시면은 괜히 수령하셨다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 받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정승인 상속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리셔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 상속재산이에요? 단독재산이에요? 이거 정말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보험금이죠. 보험금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계약자는 그 보험 계약을 한 계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익자는 이 보험에 의해서 어떤 수익을 취하는 사람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갖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자가 상속인 자체이고, 그리고 그 상속인이 뭐 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그 보험금은 이게 뭐 사망보험금이든 암 진단금이든 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딱 문제가 되는 거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험금 중에 어떤 것이 단독재산이고 어떤 것이 상속재산을 보느냐, 이걸 제가 구분하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구분하는 법이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만 발생하는 것, 단독재산이에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 않았다 하더라도 생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속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만 받는 보험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 단독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진단금, 이런 건 어때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 않았다 하더라도 암이 걸리면 받는 진단금이잖아요. 그것은 그냥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약 환급금, 이건 어때요? 피상속인이 자기가 스스로 해약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망했기 때문에 해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 피상속인이 병원비를 썼어요. 그럼 병원비를 썼으면 그 실비보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실비보험은 어떤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료잖아요. 이거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유족연금이에요.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이 이제 끝나고 그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발생하는 연금이잖아요. 유족연금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헷갈리시면, 아, 이게 돌아가셔서 받은 건지 아니면 안 돌아가셔도 받을 수 있는 건지로 구분을 하시면 조금 좀 편안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단독재산이 되면 우리 피상속인의, 우리 엄마 아빠의 채권자들이 내 단독재산이니까 거길 건들 수 없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는 건들 수 있어요? 국가는 건들 수 있어요. 어디서 건든다? 세금에서 건드려요. 상속세 납부를 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상속재산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도 어떻게 생각해요? 단독재산이니까 이거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아니야? 라는데 아닌 게 아닙니다. 당연히 상속재산을 쳐요. 뭐라고 하면서 우리 국가가 얘기했냐? 사망보험금은 간주 상속재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서 피상속인이 너무 많은 사망보험금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이게 훌쩍 넘는다. 공제를 아무리 받아도 5억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경우라면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굉장히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정말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한정승인 상속보기 하시는 분들이 이거 받아도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사실은 단독재산의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보기와 관계없이 받으셔도 되고요.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수령행위를 하시면은 괜히 수령하셨다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 받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던 채권자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재산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단순 승인으로 빚지면 어떡하냐, 빚 다 갚으면 어떡하냐, 빚을 다 갚는 경우가 생기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정승인이 끝나고 이제 청산 절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때 임의배당을 하는 경우에 조심할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정승인을 한 곳에서 청산 절차까지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한정승인 결정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 이유는 안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세요. 여기는 청산 절차까지 하는 데가 맞는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다른 법인을 찾거나 다른 변호사님을 찾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한정승인하고 임의배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목록이 다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던 채권자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재산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재산이 생기는 경우를 가장 걱정을 하세요. 내가 이거 지금 누락해가지고 혹시 단순 승인으로 빚지면 어떡하냐, 빚 다 갚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빚을 다 갚는 경우가 생기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순 승인이라고 간주되는 재산의 누락은 어떤 거냐면 고의적으로 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몰라서 재산 목록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한다면 경정신청이란 걸 하면 되거든요.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있는 목록이 있다 하더라도 목록은 지속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정은 법원의 경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시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청산 절차 중에 임의배당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파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도 걸리고 좀 뻑뻑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임의배당은 채권자들이랑 어느 정도 이제 협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요. 이런 협의를 잘하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냐? 배당을 잘해줘야 돼요. 선순위 채권이 뭐고 후순위 채권이 뭔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임의배당에서 채권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있잖아요. 선순위가 뭐고를 제가 쭉 설명은 드릴 건데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나중에는 기억하시라고 제가 다시 정리는 해드릴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만약에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현금이 생겼다. 이런 경우라면 경매 비용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한마디로 채권자가 내 걸 경매시키기 위해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납부했고 그 다음에 뭐 경매 집행비용도 납부했다. 그럼 그 채권자가 그 비용을 제일 먼저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이 부분은 무조건 빠진다 라고 하는 제일 최선순위 채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임금이에요. 임금. 만약에 우리 피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은 갑자기 임금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사실상 최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비용 빼고는 제일 먼저 받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개월치 임금이랑 그리고 3년치 퇴직금은 최선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이 5개월 정도를 내 월급을 밀린 거예요. 이때는 3개월만 먼저 받고 2개월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채권 순위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3개월치 밀린 3개월치 월급 그리고 3년치 퇴직금이 최선순위 채권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당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경매 물건에 대한 뭐 양도세나 이런 세금 있잖아요. 그 물건 자체에 있는 국세. 요게 최선순위인 임금 다음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담보물건이랑 이외에 조세채권 있잖아요. 그거랑 또 동순위이거든요. 그래서 조세채권 요런 거 한번 빠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임금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개월치 임금을 못 받았어요. 이럴 때 3개월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배당을 했죠. 그럼 2개월치는 아직 배당을 못 했잖아요. 그럼 2개월치는 당해세나 이런 거를 먼저 배당하고 그런 다음에 담보물건 있잖아요. 내 있는 뭐 저당권 요런 채권 배당하고 그 다음에 임금 2개월치 남은 거 배당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느
어느 정도 다 배당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내가 배당을 할 때 선순위부터 쭉 정할 때 임금 같은 경우는 정말 먼저 줘야 된다. 그리고 당해세인 세금 그 다음 줘야 되고, 그 다음 담보돼 있는 저당권 이런 거 먼저 줘야 되고, 담보물권이랑 이제 뭐 세금 같이 주는 거죠. 그 다음은 거의 다 안분배당으로 많이 끝나거든요. 임금까지만 끝나면. 그래서 그거는 많이 조심을 하시면 사실은 임의배당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니까 순서만 잘 지키면 문제는 없으시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임의 배당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한정승인이란 제도는 상속재산의 한정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소송을 제기하고 어떻게 한다 한들 내가 상속재산의 한정에서만 청산을 잘하기만 하면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왜 나한테 빚만 남겨주고 간 거야,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지는 정말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상속 포기를 선택하든 한정승인을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조금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안 하면 불편한 정도를 넘어요.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폭이 정말 기초편이거든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제 한정승인 상속폭이 정말 영상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많이 안내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하시면 이걸 모르신다고?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우리 PD님이 질의해 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는 형식인데요. 그 질의는 정말 제가 많이 듣는 질의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상속폭이란 무엇인가요? 되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상속을 포기하는 거예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거는 난 상속재산도 안 받겠고 상속 채무, 나 빚도 받기 싫어,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하는 이유가 아버지 어머니의 빚이 많아서도 하겠지만 그냥 나는 상속인의 자격 자체, 나는 우리 예전부터 많이 싸워서 나는 또 무슨 협의하고 이러고 싶지 않아 할 때도 상속 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빚이 많을 때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난 상속인이 되기 싫다, 난 모든 책임도 지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권리도 행사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생전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요?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부모님이 빚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지금 상속 포기하겠다, 괜찮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속인의 권리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포기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하시는 거는 우리 부모님, 우리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할 수 없다. 우리 부모님 살아있을 땐 난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다. 왜? 난 상속인이 아니니까. 그럼 호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이랑 연이 싫다고 해서 어떻게 끊어요? 그런 제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너 잘못하니까 호적 팔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호적은 팔 수 없는 거예요. 상속 포기를 하라고 하면은 되게 빨리 해야 된다고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 게 나 상속 포기 결정이 그때까지 나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고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문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가정법원에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냈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서 우리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았어. 빚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어. 나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때부터 하면 돼요. 한마디로 내가 상속인이 됨을 알았음을 안날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 포기는 사실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 셀프로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상속 포기는 그냥 내가 포기한다는 사실만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서류만 잘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정승인이 문제예요. 상속 포기는 정말 내가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정확히 하고 준비 서류만 잘 내도 끝이 나는데, 한정승인은 뭐가 있냐? 목록을 내야 돼. 무슨 목록? 재산 목록.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에 대한 목록을 내야 되고, 장래비도 넣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헷갈리냐? 보험료 같은 거. 이게 사망보험금인지, 이게 상속재산인지, 단독재산인지, 이런 것 자체가 다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나 어디
어디서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요. 상속 포기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 포기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사실 구글에 그냥 상속 포기 필요 서류 하면은 나오는데요.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신청하는 상속인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상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인감도장은 꽝 찍어야 돼요. 내가 상속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그러니까 도장으로 꽝 찍는 이렇게 필요하겠죠. 또 하나 필요한 서류가 있죠. 우리 돌아가신 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우리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그래서 이렇게는 필요한 서류고요. 요 서류도 상세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 상속 포기 후에 채권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꼭 보내야 되나요? 이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영상 중에 한정승인 상속 포기 중에 어떤 영상 하나가 빵 하고 뜨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속 포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라는 영상을 제가 제작을 했더니 그 영상의 의도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 신청을 하고 내가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이 왔을 때 그때 상속 포기했다라고 말해도 되고, 뭐 독촉이 왔다 그때 상속 포기했다고 말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안심상속 원스톱은 대부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독촉 전화 계속 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 원스톱 기준으로 있는 채권자들한테만이라도 나 상속 포기했다라는 걸 미리 알린다면 그래도 그 독촉 전화나 소장이나 이런 게 잘 오지 않으니까 낫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댓글에 많이 있는 게 모르는 채권자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많아요. 모르는 채권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그런 경우는 모르는 채권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너네 아빠 빚 갚아 이럴 때 아니거든 나 상속 포기했거든 이라고 그때 얘기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질의하시는 게 전화 와가지고 저 아버지가 빚이 있는데요, 저 상속 포기에 한정승이네요. 이 너무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근데 상속 포기를 할 거냐 한정승인을 할 거냐를 저희가 정해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상속 포기를 선택하든 한정승인을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조금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안 하면 불편한 정도를 넘어요. 어떻게 돼요? 내 재산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한정승인 상속 포기라 정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하든 한정승인을 하든 조금씩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2회가 상속 포기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후순위 상속인,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이 다 상속 포기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빚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책임져서 뭐 변제를 하든 뭐 내가 청산을 하든 하겠어 라고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 포기하신 다음에 한정승인 하신 분이 전체를 정리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후순위 상속인을 넘어가서 내가 모르는 삼촌, 내가 모르는 막 작은아버지, 우리 이모 빚 갚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또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리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이 나의 성향에 맞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한정승인은 하고 나서 막 이것저것 또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또 싫으신 분들은 사실 상속 포기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상속 포기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있어. 내가 책임졌어야 되는데 이런 비난이 싫다, 이런 막 나한테 비판하는 게 너무 싫어요, 욕 듣는 게 싫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또 한정승인 하시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리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구나, 이거 천천히 진행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졌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분이 빚을 져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란 제도를 이용한다면 본인의 재산으로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제도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한정승인 결정만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지 않아요.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변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변제하는 줄 잘 못하니까 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일희 변호사입니다. 긴급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한정승인에 대한 정말 오해가 많고
정말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저희랑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랑 한정승인을 하거나 법무사랑 한정승인을 할 때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정승인을 왜 하는 거예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정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의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한정승인 결정만 받았다고 해서 끝이 나지 않아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빚을 변제하지 않아. 한마디로 상속재산의 한정에서 빚을 변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야, 너 한정승인 결정 받았으면 뭐해? 지금 나한테 빚을 변제한 듯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전화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의 한정승인의 내용 증명은 배당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배당을 안 할 거면은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내가 임의 배당을 하게 되면 임의 배당을 하게 되는 어떠한 채권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봤냐면 어떤 분들 두 분이서 좀 울상이 돼서 오셨어요. 지금 나 청산을 해야 되는데 뭐 한 거 같은데 뭐가 안 됐대. 그래서 자꾸 뭐 전화가 오고 그런데 자기 너무 두렵대. 이래서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대. 그래서 결정문을 봤어. 그때 결정문 내용에는 뭐 채권, 뭐 재산이랑 채무나 뭐 장래비 이런 게 안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절차를 안 하셨냐? 지금 여기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 한마디로 빚을 변제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그거를 하셨냐?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도와주신 전문가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뭐 내용 증명 보내면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용 증명을 왜 보내냐고. 그거는 상속재산이 한정해서 변제하기 위한 절차를 위한 제일 첫 번째 절차이고 그게 시작이지 내용 증명만 보낸다고 대체 되냐고. 뭘 안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증명을 봤어요. 소를 자제해달라 이렇게만 써 있어요.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내용 증명 가져오시고 이럴 때 보면 저희 거랑 똑같은 형식을 쓰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거랑. 근데 제 거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누가 하시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률 전문가이고 법무사님이든 변호사님이든 그 전문가로서 우리한테 도움받으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한테 최소한 저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를 믿고 있는데 내용 증명 보내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용 증명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배당을 해야 된다, 빚을 변제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임의배당 절차를 가실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전문가가 당연히 조언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니 그럼 이게 끝이냐?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그 의뢰인이 이렇더라고. 그러면 저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문자가. 상속재산에 한정해서 변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변제하는 절차를 못하니까 왔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못 주는 그런 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속포기는 혼자 셀프로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문제 반이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이유는 무서워. 채권자들이 막 어떻게 막 변제해, 뭐 이자 깎아줄게, 뭐 너네한테 소송 걸 거야, 막 이러면 무서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서 하기 위해서 사실 상속포기는 함께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달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한정승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청산이 돼서 빚을 변제한다고 하든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빚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든 뭐라고 해도 해서 그 사람이 향후에도 이 채권자한테 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까지가 한정승인이지 그냥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 틱 받았다고 나 할 일 다 했어요. 저희 회사는 지금 청산은 못해요. 이런 건 전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두려우신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슬퍼 죽겠는데 거기다가 내가 지금 빚까지 떠안게 생겼어. 그런데 나는 빚이 있는지도 몰라서 엄마 아빠 카드를 못 쓰기도 했어. 나 지금 너무 두려워. 내가 지금 몇 억의 돈을 어떻게 갚아. 그러시는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똑같이 어려우신 분들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한정승인을 하시는 상속인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한테는 100만 원이 큰 돈이란 말이에요. 50만 원도 큰 돈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실 때 꼭 물어보세요.
여기는 청산 절차를 하는 곳입니까? 한마디로 내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주실 겁니까? 내가 변제하는 임의배당이나 상속재산 파산도 하실 수 있는 곳입니까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그런 곳과 하셔야만 이렇게 변제하는 절차를 전반적으로 아는 곳이거든요. 그래야만 상속 빚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상속인 분들이 계속 더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여기다 연락하면 되지, 이런 문제 생기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라고 해서라도 안심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하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걱정이 되시니까 최혜리 변호사 바로 만날 수도 없는데 내가 해서 하다가 못 보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지방에 계신 옆에 어느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을 찾아가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청산절차 되느냐라는 것을 문의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문자를 보내신 그곳을 보면서 법률에 대한 양심?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양측 모두 하는 마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저 빚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의 잘못된 조언으로 또 다른 고생을 맡기지는 않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말 부탁드리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도움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그래도 상속재산의 한정에서만 변제하시면 되지 자신이 책임지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청산 절차가 안 돼서 너무너무 걱정돼서 울상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해결은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기도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소님들. 상속 전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상속인들 입장에서 상속포기 한정 승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왕왕 댓글이 막 달립니다. 상속포기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딨냐? 같이 썼을 텐데 빚을 왜 갚지 않느냐? 한정 승인을 해서라도 해야지 왜 다 상속 포기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이거 올리면 더 큰 화를 내시겠죠.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심지어 그 권리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부모님의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 비난이나 비판받을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 이제 너무 화가 나실 수는 있죠. 왜 돈을 안 갚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이 상속인은 아니거든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러냐, 내가 이자를 탕감해 줄 테니까 조금이라도 달라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것은 상속인들이 지금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하실 수 없는 거니까 정말 자제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입장에서도요,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면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자신이 빚을 변제하기에는 너무 큰 빚일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빚까지 어떻게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 법에서 보장되는 것을 내가 지키는, 내가 그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기업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는 경우가 많고 가장 큰 적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3개월치 임금 같은 경우는 정말 최선순위 변제를 해야 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아예 재산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큰 분노를 하시면서 이제 10년씩 20년씩 함께 일한 고인에 대해서 욕을 하시고 이러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정말 많이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네가 당해봤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정말 옆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청산 절차를 끝까지 해주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의뢰인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많이 미안해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청산 절차를 빨리 해서 일부 변제할 수 있는 건 변제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상속인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상속 전문 변호사이고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정말 많이 하는 입장에서 어쩌면 그분들의 의견만 대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스스로 진 빚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빚에 대해서 너무 크게 비난하시면 고인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떠나보내서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아파할 정신도 없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시는 상속인을 대리하는 유족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한정승인 하시고 상속포기를 하시는 모든 상속인분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